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토익 스피킹 6월 기출형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곧 보실 수 있을 법한 출제 경향이 매우 높은 문제들을 엄선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기출형 특강에 앞서서 여러분 토익 스피킹 최신 기출 유형 분석집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웹사이트로 오시거나 아니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영어 홈페이지로 오실 수 있는데요. 토스오픽 토익 스피킹 기출형 특강으로 오셔서 전승기 선생님의 탭을 눌러서 자료집을 다운받으시고 지금 보시는 영상의 자료집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더 되시겠습니다. 자, Part 3 Respond to Question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평소처럼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모범 답안 저와 함께 확인하시고 그리고 고득점 팁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문제 바로 풀어보실 테니까요. 여러분 잘 준비되셨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옆에 휴대폰 켜놓으시고 녹음 기능까지 실행하셔서 내가 직접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문제 푸시면서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시고 함께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Fo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a garden magazine is doing research in your area.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houseplants.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a plant for your home, and where did you get it?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If you were going to put a new plant in your home, where would you put it?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What are some advantages of growing plants in your hom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어떻게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Part 3 Respond to Questions 하나의 토픽에 대해 관련된 3개 질문 답변하는 형식으로 문제 풀어주셨죠?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신 문제는요. 어떻게 풀 거냐면 절대로 그냥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소리내서 말하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아무래도 스피킹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으로만 보고 저 정도면 나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막상 입 밖으로 내뱉어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공부를 하시려면 꼭 직접 소리내서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또 수업에서 지금 이 강의에서 순발력 있게 영작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바로 한번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직접 작게라도 소리를 직접 내서 말씀을 해보시고 내가 정확하게 영작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익 스피킹 당연히 스피킹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 문법과 어휘 바탕으로 내가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이 충분하게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 유형은요.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자, 그리고 주제는 houseplants. 자, 가정용 식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가정용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어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식물은 그냥 일반적인 plants 이렇게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houseplants. 예를 들어서 동식물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절대로 일반적인 동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죠. 그냥 animals 이렇게 절대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pets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애완동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식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houseplants 집에서 기르는 가정용 식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질문을 듣고 자연스럽게 내가 일상에서 겪을 만한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까요? 자, 이 houseplants라는 이 주제에 관해서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게끔 관련 어휘들 당연히 식물 이름을 한두 개 정도 미리 외워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식물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식물을 만약에 기른다면 대부분 어디서 기를 건지, 그리고 이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바로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외에도 식물 키우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거침없이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어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려면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휘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당연히 시험을 좀 많이 오랫동안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Part 3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어휘들을 이용해서 답변하는 게 고득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미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면 여러 가지 주제 풀어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어휘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어느 정도 쌓여있겠지만 초반에 공부하신 분들은 적어도 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명사, 동사, 형용사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어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는요. 당연히 이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휘들 준비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허브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어휘 정도는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허브라고 바로 읽진 않을 거고요. 실제 원어민 발음은 여기 있는 H가 묵음이 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herb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허브티라고도 여러분 많이 마시죠? 허브티, 허브차는 어떻게 부를까요? herbal tea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브라는 식물을 내가 키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면은 herb를 기릅니다. 이거 말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such as 예를 들어서 허브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식물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깊으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허브 관련되어 있는 식물들 이름 대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lavender, peppermint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겠고 혹시 모르시더라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garden, 자, 식물은 일반적으로 정원에서 많이 기르죠. 정원에서 많이 기르고 그리고 우리가 정원뿐만 아니라 텃밭에서 식물을 기르기도 해요. 우리가 정원에서 식물을 기른다면 아무래도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시겠지만 텃밭에서 기르는 것들은 잎 채소류들, 우리가 뭔가 수확을 위해서 기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텃밭, 정원 이런 어휘들은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garden 그리고 텃밭은 kitchen garde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외에도 내가 만약에 정원이 없다, 텃밭이 없다. 그래도 그냥 집 안에서 balcony 아니면 뭐 in my room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식물을 기르는 장소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식물을 기를 때 필요한 도구들도 있습니다.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tools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통용이 돼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gardening tool이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도 알아볼까요? 동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하실 때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미리미리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가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grow, 식물을 당연히 기르죠.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관상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관상용을 가지고 어떻게 관상용으로 기르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지? 절대로 이런 것들은 쉽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좀 영어적인 사고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한다면 decorate, 꾸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외에도 형용사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형용사, 식물을 기르면 어때요? 라는 그 느낌을 전달하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형용사들이 꼭 필요한데요. 자, refreshing. refreshing은 상쾌하다라는 뜻인데 생각보다 쓰임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식물을 기르게 되면 집에서 좀 상쾌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it's very refreshing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refreshing은 언제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상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refreshing이란 단어 생각보다 좀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healthy, it's very healthy. 당연히 이런 것들도 식물을 키우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 비슷하게 healthy 쓰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혀 오늘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처음 보는 단어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여러분 알고 계신 단어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고 직접 내 입 밖으로 말해보고 이런 프로세스가 거쳐져야지만 실제로 이런 질문이 이런 주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거침없이 잘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휘도 열심히 배워봤고 이 어휘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a plant for your home and where did you get it? 자, 일반적으로 4번 문제는 두 가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은 유형들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이런 것들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예 준비를 좀 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답변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제가 답변을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그냥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읽진 않을 거고 여러분이 스스로 영작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작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직접 영작한 문장을 입 밖으로 작게라도 말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절대 조그맣게라도 말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저랑 같이 직접 문장 만들어 봅시다. 대신 여기 필요한 어휘들은 제가 우선은 영작할 이 모든 소스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을 만드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어휘까지 제가 준비해 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여러분이 문장을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문제에서 가져올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질문들은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다 화면에 계속해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화면에서 눈 떼지 마시고 화면 보시면서 질문 읽으시면서 답변하시면 되겠다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보시죠. The last time I bought a plant for my home was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보실 거예요. 한 달 전에 month 쓰시면 되겠죠? 전에는 어떻게 쓰실지. 자, 직접 한번 말씀해 봅시다. The last time 시작. The last time I bought a plant for my home was a month ago. 하실 수 있겠죠? A month ago 아니면 last month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도는 거침없이 바로바로 나와야 해요. 자, 그리고 and I got it. 여기서 왜 where did you get it? 이라고 물어봤는데 did랑 get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가수로 바뀌겠구나. 이거 정도는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and I got it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어디서 구입했냐 하면은 동네 화원에서. 화원은 제가 벌써 여기다가 플라워샵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바로 동네에 있는 화원에서 그리고 동네에 있는 화원에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직접 한번 말해볼 겁니다. And I got it 시작. And I got it at the flower shop in my neighborhood. 말씀하실 수 있었나요? And I got it at the flower shop in my neighborhood. 자, 우리 동네에 있는 flower shop에서 구입했어요. 자, flower shop 외에도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tree market 아니면 그냥 정말 모르겠다면 store, department store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flower shop은 아주 구체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아주 원하는 답변이 되겠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좋은 답변이 될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어휘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at the store in my neighborhood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완성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고득점을 위해서 특히 이런 문장들은 이제 바로 level 7 정도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괜찮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허브와 작은 꽃들을 구입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herb 어떻게 발음할지 herb라고 발음하죠. herbs라고 발음하시고 그 다음에 flowers까지 있습니다. 저는 허브와 작은 꽃들을 구입했습니다. 작은 꽃들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영작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I bought 하면서 바로 말해봅시다. I bought 시작. 자, 말씀하실 수 있었나요? I bought some herbs and small flowers. 자,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은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 벌써 들어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문장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을 하고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디까지 시간 안에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채점 기준이니까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겠죠. 당연히 요 두 문장만 말씀하셔도 어느 정도 점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레벨 7 중에서도 160점이 아니라 170점, 180점, 나는 정말 레벨 8까지 목표로 한다. 그러면 꼭 이런 문장은 넣어주셔야 되겠다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할 수 있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I bought some herbs such as lavenders and peppermints and some small flowers까지 말씀하시면은 정말 아주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플란트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아주 효과적인 답변을 해주시려면 여러분이 거기에 관한 어휘들을 이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다음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로 영작해 볼 테니까 바로 한번 준비해 봅시다. 다음 질문은요. 같이 한번 또 볼까요? If you were going to put a new plant in your home, where would you put it? 자, 당신이 만약에 새로운 식물을 구입하실 거라면 과연 어디에다 놓으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답변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원하시면은 if절부터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그냥 이게 정말 질문이니까 I would put it 바로 이렇게 말해도 되겠다. 이거는 벌써 느껴지시죠? 그래서 답변은 바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정도는 내가 답변을 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레벨 6 정도만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정말 딱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어디에 놓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보실 거예요. 저는 새로운 식물을 주방에 놓겠습니다. 자, 주방은 벌써 여기다 제가 정리해 드렸네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겠고 전치사 정도만 잘 집어넣고 직접 한번 말씀해 봅시다. I'll put the new plant 시작. 자, 그럼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I'll put the new plant in my kitchen. in the kitchen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까지 말씀하시면 여기서 이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방에는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제가 벌써 여기다가 enough sunlight 이 정도를 좀 넣어놨습니다. 자, 들어옵니다라는 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냥 주방에는 햇빛이 충분합니다 까지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직접 여러분이 또 말씀해 보실 거예요. 자, sunlight, enough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쭉 한번 말씀해 봅시다. 자,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There's 시작. 말씀해 보셨나요? There's enough sunlight in the kitchen. 자, 이 정도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There's enough sunlight in the kitchen. 절대로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해보셔야지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이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자, 혹시 이 두 문장 직접 안 해보셨다면 이 문장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여러분이 영작해 보실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할 거냐면 식물을 키우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자, 적당하다는 단어는 제가 몇 가지 준비해 드렸어요. 그냥 좋은, 괜찮은, 아주 괜찮은 이런 good, fine, great 같은 형용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투부정사 넣는 게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직접 한번 말해봅시다. 식물을 기르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so it is 시작. 자, 이번엔 정말 말씀을 꼭 해보셨어야 해요. So it is good to grow plants there. So it is fine to grow plants there. So it is great to grow plants there. 아니면 so it is suitable 이런 식으로도 말씀할 수 있겠죠. It is suitable 적절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내가 더 잘 말씀하실 수 있다면 이 정도 이상까지 말씀하셨을 때 이제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level 6까지만이라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질문에 대한 답변만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조금 더 왜냐하면 답변 시간이 몇 초예요? 총 15초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3문장 정도는 말해줘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ll put the new plant in my kitchen. There's enough sunlight in the kitchen, so it is good to grow plants there. 이 정도를 내가 약간 버벅이면서 말씀하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답변을 15초 동안에 탁 말하고 끝내시게 될 겁니다. 자, 잘해주셨고요. 자, 이 정도를 말씀하실 거다 딱 생각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30초 동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짤막한 질문들을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어떤 식물을 구입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구입하셨어요? 이런 단답형 질문은 절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식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혹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What are some advantages of growing plants in your home? 자,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충분히 어휘를 준비하면서 어떤 거 생각했습니까? 뭐 집을 꾸밀 수도 있겠고 우리가 garden 아니면 kitchen garden, 텃밭에서 수확하다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확하다는 단어 당연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단어 쓰면 되지. harvest 아니면 get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장점 자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식물을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It's very healthy, refreshing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집어넣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따로 준비해드린 답변들 여기다 아예 준비를 해드렸는데 자, 아예 영작할 만한 내용들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필요한 어휘들도 준비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정말 열심히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정도는 당연히 말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벌써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바로 한번 가봅시다. There are 시작.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growing plants in my home. 당연히 여기 보시는 6월은 my로 바꾸시면 되겠고 여기 정도는 내가 바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질문은 절대로 화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질문하에 답변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떠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직접 또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집에서 식물을 키우게 되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식물을 집에서 키우게 되면 if I 가볼까요? 시작. First, if I grow plants in my home 맞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말씀해 봅시다. 자, 특히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아니면 시험을 적어도 내가 조금씩 준비해 보고 Part 3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구나. 어느 정도 답변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자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바로 말해 봅시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 필요한 어휘들 보이시죠? 같이 말해 봅시다. I can 시작. I can relieve the stress. 그죠? 자, 중요한 것은 I can relieve the stress에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것까지 말씀할 수 있냐면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딱 여기까지만 외우셨다면 제가 요거까지 좀 추천을 드릴게요. I can relieve the stress 바로 말해봅시다. 학교나 직장에서. 이거는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죠? 학교나 직장. 자, 한번 바로 가봅시다. I can relieve 시작. I can relieve the stress from school or work. 자, 채점자는 내가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쓰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자, I can relieve the stress from school or work. 제가 만약에 식물을 기르게 되면 저는 이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더 가볼게요. 이것도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when I 하면서 이번에는 grow란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돌보다라는 동사도 써봅시다. 자, 돌보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식물을 어떻게 해요? 돌봐요. 그러면은 돌보다라는 것은 여기 바로 있으니까 바로 식물을 돌보다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When I 시작. 맞아요. When I take care of my plants, when I take care of the plants, 저는 잊을 수 있어요. 뭐를 잊을 수 있냐면 that I worry about.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건데 자,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저는 있습니다. 자, 당연히 있다는 것은 이거 forget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things는 이 대절이랑 같이 붙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받는 이 걱정하는 것들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things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하실 수 있을까요? 가봅시다. I 시작. I forget about the things that I worry about. I forget about the things that I worry about. I forget about the things that I worry about. 같이 한번 가볼게요. When I 절부터 시작. When I take care of my plants, I forget about the things that I worry about. 자, 굉장히 괜찮은 표현이니까 여러분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게 되면 이 걱정하는 것들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어떤 게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저는 집을 꾸밀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꾸미고 수확하고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자,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뭐까지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는 decorate는 쓰실 수 있고 당연히 뭐 home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은 노력만으로도
자, 우리가 식물만 딱 들이게 되면 벌써 집안 분위기가 화사해지죠. 그래서 이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약간의 노력만으로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해 볼게요. 대신 여기다가 with까지 집어넣어서 한번 쭉 말씀해 봅시다.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Also, I can. 시작. Also, I can. 자, 어떻습니까? Also, I can decorate my house with a little effort. Also, I can decorate my house with a little effort. 자,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먼저 알려드릴 건 뭐냐면은 a little 이란 거예요. 자, 당연히 여러분 a little 분명히 아시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이거는 적다라는 표현인데 원하시면 with a small effort 이거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예전에 문법 배울 때 어떤 거 했었습니까? 그냥 a little 있고 little 있어요. 이 a little과 little의 차이는 자, 이게 들어갔을 때 조금의 노력이 포함되면 내가 집을 꾸밀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만약에 어가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더라도 제가 집을 꾸밀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결국 내용은 거의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딱 봤을 때 a little of effort는 뭔가 긍정적인 거 그리고 little effort는 노력을 거의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lso I can decorate my home with a little effort. 저는 집을 조금만 노력해도 잘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한번 바로 영작해 봅시다. 자, 이거 분명히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지겠죠? 식물이 있는 것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벌써 어순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휴식을 취하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relax 쓰시면 되겠고 도움이 됩니다. 그럼 벌써 help 쓰시면 돼요.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식물이 있는 것 어떻게 쓰시면 되죠? 식물이 있다. 그럼 식물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어를 벌써 식물이 있는 것 having plants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가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생각을 우선은 한번 말해봅시다. And having some plants 시작. And having some plants and having plants helps me relax at home. 자, 이 정도 말씀하시면은 이 정도는 좀 약간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나오시더라도 우선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 문장 쓰시게 되면 또 좋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영작을 바로바로 좀 해보고 그리고 필요한 어휘들까지 잘 준비해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좀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지금 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 정도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거침없이 쭉 어느 정도 말씀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 테니까 저랑 같이 멋있게 읽어볼게요.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of growing plants in my home. First, if I grow plants in my home, I can relieve the stress from school or work. When I take care of my plants, I forget about the things that I worry about. Also, I can decorate my house with a little effort. And having plants helps me relax at home. 자, 이 정도 말씀하시면 아주 괜찮은 답변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실제로 제가 몇 가지 표현들 알려드린 것 중에 뭐 스트레스를 푼다, 걱정하는 것을 잊을 수 있다, 조금의 노력만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휴식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굉장히 좀 자주 쓰실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학교나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can relieve the stress of my school or work. 아니면 from my school or work. 이 두 개 다지 아무거나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I forget about the things I worry about. 자,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잊을 수 있어요 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with a little effort 저는 이것을 조금만 노력해도 벌써 할 수 있어요. I can decorate my house with a little effort 이런 것도 봤었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가 쉬는데 좀 더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말씀을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동사 문장 만들 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decorate 아니면 뭐 어떤 것도 있었죠. harvest, grow, take care 이런 것들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당연히 이런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이렇게 변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은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자,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은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언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푸시죠? 아까 전에 우리가 식물을 기르는 것도 외에도 뭐 if I grow some plants, I can relieve the stress of my work.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예시들 좀 보세요. When I meet my friends,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I can relieve the stress of my school. 제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If I play games online, 내가 온라인 게임을 왜 합니까? I can relieve the stress of my work. 자, 이런 것들을 잘 외우시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면 느끼시겠지만 내가 이걸 했을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가 식물을 기르게 되면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가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외에도 운동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시거나 왜 내가 요리를 취미생활로 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설명하시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뭐 식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장점을 서술하시고 외에도 친구들을 자주 만나면 어떤 게 좋은지 온라인 게임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 말씀하실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취미나 여가 생활에 대한 장점은 쭉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제가 이걸 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들을 잊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결국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바로 이 문장을 좀 쓰셔도 되고 좀 약간 나는 뜻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까 전에 스트레스를 풀다 대신 이런 문장을 써보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몇 개만 읽어볼게요. 자, 바로 읽어볼까요? When I 시작. When I travel abroad, I forget about the things I worry about. 제가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저는 제가 평소에 걱정하는 것들을 좀 잊을 수 있어요. 당연히 말씀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제가 액션 영화를 보다 보면 저는 코미디 영화 말고 액션 영화 좀 더 선호해요. 왜? Because when I watch some action movies, I forget about the things I worry about. 근데 이거는 원하시면 코미디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장르의 영화를 좋아한다면 그런 이유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도 한번 볼까요? When I hang out with my closest friend, I forget about the things I worry about. 제가 그냥 친구들 아니고 이런 것도 말씀할 수 있어요. My close friends. 내가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걱정하는 것들을 충분히 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들은 절대로 그냥 이 내용은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뭘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뭐 식물을 키우게 되면 온라인 게임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I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그래서 동사 이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조금의 노력만으로 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자, 제가 조금만 노력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동사를 쓸까? 근데 생각보다 쉽게 쓰실 수 있죠. Stay healthy.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can stay healthy with a little effort.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 I can stay healthy with a little effort.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만 해도 I can stay healthy with a little effort. 당연히 이 정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또 하나 아까 전에 봤었던 거 I can decorate my house with a little effort. 제가 식물을 들이게 되면 조금만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으로 이제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제가 가구를 재배치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구를 재배치하게 되면 저는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제가 커튼을 달게 되면 제가 집 청소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If I clean my house, I can decorate my house with a little effort.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말씀할 수 있겠고, 그죠? I can build good relationships with my coworkers with a little effort.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art 6에서 좀 더 쓰면 아주 괜찮은 표현이 되겠죠. 제가 조금만 노력만으로도 내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I can build good relationships with my coworkers. 여기서 절대로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수준의 문장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문장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일부러 말씀해 보셔야 돼요. 소리내서. 그리고 평소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다. 이런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형성하다는 것을 그대로 영작하려면은 벌써 형성이 영어로 뭐야? 그럼 여러분 벌써 막 검색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적으로 사고를 하시게 되면은 build가 벌써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have a good relationship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훨씬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오픈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문장이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봤었던 이것이 저에게 쉬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이 표현들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Having some plants helps me relax at home.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동사에다가 ing 형태. 식물을 가지는 것이 제가 쉬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Having a leisure time with family helps me relax better. 내가 relax at home 이런 것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더 잘 쉴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having a leisure time 여가 시간을 우리가 leisure time이라고 그러고 leisure time이 여러분 가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을 통째로 좀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Having a leisure time with family helps me relax better. Exercising with family
helps me relax better. 가족들과 운동하는 것은 제가 좀 더 잘 쉬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적어도 내가 한 30초 답변 시간 동안에 한 6, 7문장 정도를 말하게 될 텐데 벌써 한두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봅시다. 이거는 약간 동사를 좀 바꾸거든요. Communicating with supervisors helps me work better. 그쵸? 하실 수 있겠죠? 자, 상사와 소통하는 것은 제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coworkers helps me work better. 생각해보면 이런 문장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말을 해보느냐에 따라서 평소에 나오는 것 바탕으로 시험장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4가지 표현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학교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걱정하는 것들을 잊을 수 있어요. 비슷하다 그랬죠? 조그만 노력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는 게 제가 쉬는데, 일하는데 더 도움을 줍니다. 자, 지금 이런 표현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보시고 내가 과연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한번 억지로 영어로도 한번 영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써보시는 거 아주 좋아요. 써보시는 거 좋은데 써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말씀해 보시는 거.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문제를 쭉 많이 풀어봤는데 좀 표현들 많이 배웠었죠? 자, 당연히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게끔 관련 어휘들, 식물 이름들이나 식물 구입하는 곳, 아니면 식물을 놓는 곳, 아니면 식물과 관련된 동사들 벌써 여러분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식물 키우기의 장단점, 우리가 장단점은 벌써 이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암기를 충분히 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특히 구체적인 예시, 우리 아까 전에 뭐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Herbs such as lavender and peppermints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구체적인 예시까지 말씀하시게 되면 점수가 확 오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봤고요. 같이 한번 열심히 영작도 해보시고 그리고 공부를 해봤는데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한 거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가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초반 쪽으로 가셔서 우리 직접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면 아까보다는 이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